안녕하세요. VOE 아나운서 문혜원, 조하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레비 경위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9월 하면 바로 수시 원서 접수의 계절이죠. 맞아요. 저도 딱 이맘때쯤에 자기소개서를 쓰느라고 진짜 바빴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자소서를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겠습니까? 또 자소서에 대한 일가견이 조금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뭘 준비했죠? 저희가 준비한 건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자소서 꿀팁 보러 가볼까요? 네, 그럼 저희가 문항별로 세세하게 꿀팁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전반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나만이 겪을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라요. 왜냐하면 단순히 활동들을 나열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만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뭔가 과정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로 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꿀팁이라고 하면 저는 좀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자소서 솔직히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맞아. 좀 보여줘야 내가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너무 망상에 빠져서 맞아요. 막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해줄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좋고요. 네, 앞에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젠 문항별로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첫 번째 이 질문에 관해서는 이게 학업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과랑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진짜 잘 쓸 수 있는 걸로 선정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가장 지루해질 수 있고 또 가장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하게 약간 경험을 자꾸 틈만 보이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도 혜연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방금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을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나열하지 말고 무조건 나열.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런데 일단 1번에는 내용론적인 어떤 깨달음을 적을 수도 있고 방법론적인 깨달음을 적을 수도 있잖아요. 우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을 때는 무조건 구체적인 어떤 작품이나 뭔가 그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언급해라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국문과니까 뭔가 문학작품 속에 어떤 참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뭔가 이런 드러난 거를 좀 나열을 하고 싶어서 뭔가 작품들을 뭐 예를 들면 주홍글씨, 방한림전,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엮어서 뭔가 첫사랑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보고서를 써봤다. 그래서 뭔가 기존 해석과는 다른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해 음미해보려고 했다. 또 두 번째로는 방법론적인 깨달음을 적을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을 반영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을 다른 작품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적거나 아니면 저는 이런 반영론적인 관점을 뭔가 언론에 대한 기능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에 엮어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깨달음들을 무조건 혜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가 지원하려는 과에 맞춰서 꼭 안 써도 뭔가 다른 거랑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한번 2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2번은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열을 하기가 또 쉬워요, 활동들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언급하고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지 않도록 어떤 이 여러 활동들을 그런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설정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아까 하늘님이 말해준 것처럼 이제 나열을 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진짜 3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막 계획이 없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연결시키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했냐면 생기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일단 하나씩 다 빼서 일단 좀 정리를 해놔요. 그 다음에 연결이 진짜 안 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자소서를 보면 막 1학년 1학기 때 어떤 소설 광장에 이제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실존주의 철학, 제가 또 철학과를 가고 싶어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쓰고 그래서 그냥 그런 뭐 본인이 했던 활동을 약간 마치 좀 대단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좀 내가 너무 내 것만 쓰다 보니까 약간 나한테 너무 매몰되는 것 같다라는 걸 느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토론 활동을 하면서 같이 지식을 넓혀나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와서야 이렇게 연결한 거지 내가 1학년 때 이걸 해서 진짜 관심이 생겨서 토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토론을 했고 이렇게 관심에서 썼고 뭐 에세이 썼고 이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사실 이게 인간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뭔가 타자를 이해할 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사실 이런 거를 꼭 뭔가 봉사활동을 적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 뭔가 진실된 마음? 그런 것만 담겨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건 네, 맞아요. 반전? 뭔가 시행착오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댄스 동아리 장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무조건 다수결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불만을 없애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일을 다수결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뭔가 더욱 융통성 있고 좋은 소수의 의견이 묻힐 때가 있었더라. 뭔가 이렇게 뭔가 시행착오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열하고 그다음 진짜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더라. 하는 거 좋더라. 맞아요. 깨달음. 저도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고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다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문항도. 그래서 좀 특히나 이 문항은 좀 여러 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4번은 대학마다 다 다른데 이제 저희는 경희대를 좀 중심으로 다뤄볼게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이렇게 적었어요. 융합형 인재를 좀 강조하자 이거였는데 왜냐하면 사실 4번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반드시 꼭 그 학과에 맞는 활동을 한 인재를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국문과를 지원해도 뭔가 활동에 무조건 국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적은 게 아니라 뭐 정치외교 동아리 활동도 했고 뭐 어떤 영화 비평 지평도 했고 뭐 중국 문화에 대한 그런 공부도 했다 해서 진짜 많이 했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뭔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고 왜냐하면 경희대가 또 인문학을 중요시하잖아요. 진짜. 이거 꼭 강조해주세요. 읽는데 원하는 네. 분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서 키워서 결국은 어떤 문학의 모태인 문화를 이해하려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융합형 인재임을 강조해주고 물론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진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물론 쓰는 게 안 좋지만 사실 맞아요. 사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는 조금 특별하고 거창하게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진짜 이 과에 약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한 뭐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 과를 정한 이유가. 그래서 저는 사실 기자가 장래 희망이라고 썼는데 이런 방송 기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논리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논리적인 언어로 전달을 못하면 그 소임은 다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 철학과에 어울리는 그런 멘트를 좀 하나씩 그냥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노력한 과정을 이렇게 막 적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결국 이렇게 할 거다라고 좀 본인이 좀 확신을 가지고 많이 본인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란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동기나 노력한 과정을 적어도 결국은 너 왜 이과에 오고 싶니? 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과에 오고 싶은 이유가 이게 되고 싶어서 여기를 꼭 와야 되겠어요. 경희대 이과를 꼭 와야 되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런 간절함, 그런 미래에 대한 열망, 이런 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런 거를 충분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소서 문항별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흔혜 씨 혹시 미래의 후배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자소서를 쓰는 기간에 굉장한 현타가 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 내가 뭔가 너무 후회되고 이랬는데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후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자소서를 쓰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 이런 활동은 안 했을까? 아니면 이거 좀만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 걸 라는 후회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좀 집중하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비 경위인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더더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VOU 아나운서 문혜원 조아들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